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김정은이와 함께 회담을 가지면서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 같은 유사시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형태로 해서 군사 지원, 동맹에 준하는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 약간 좀 놀란 것 같아요. 왜냐면 푸틴이 베트남 방문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약간 떨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런 걸 좀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영상에서도 따로 올렸듯이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또 중요한 말을 차관을 통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푸틴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푸틴이 지금 욕을 먹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에서 지금 판단착오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우리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푸틴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한국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김정은을 찾게 된 거고 또 중국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눈치를 보고 유럽 서방 세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나 협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푸틴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둘이 북한과의 관계는 일장춘몽이다. 옛날에도 6.25 전쟁 때도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부추겨갖고 전쟁을 막상 일으켰지만 별로 그렇게 지원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 해방군도 아니고 의용군인가요? 중국에서 의용군이 100만 명 넘게 밀어붙여 모택동이가 사실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의 사진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의 그 얼굴 안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 형태 자체도 변했고요. 그런데 푸틴도 지금 보면 굉장히 초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일장춘몽이고 동상이몽격이다. 그래서 사주를 두 사람 걸 풀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죠.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푸틴을 만났었고요. 또 김정은이하고 대련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대련 해변가 걸으면서 남긴 발자국 그 동판을 만들어서 했던 거 동판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푸틴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을 해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지원을 한다.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 이거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바로 중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시진핑이가 열받았는지 그러한 측면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3대 악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정상회담을 돌려가면서 했죠.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어정쩡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은 어차피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속국으로 만들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다른 일, 예를 들어 갑자기 이상한 짓 벌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애완견 다루듯이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한 달 전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잠깐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시진핑 나름대로 환대를 한다 했지만 사실 푸틴의 그 격이랄까요. 러시아의 국격이 지금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질한 국가 김정은이를 만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북러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찌질이들, 못난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진핑은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약간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북한에 만약에 누가 뭐 침공을 받는다, 다른 데서 침공을 한다, 그러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틴이도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푸틴 말대로 그렇다고 하면 북한을 침공할 때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일본일까요? 미국일까요? 물론 뭐 미국의 가능성은 조금 있겠지만 미국은 뭐 우리나라하고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놔두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럼 중국은 지금 언제든지 북한을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는 못 먹겠지만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먹는데 침공하면 그럼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자다가 진짜 어떻게 날벼락을 맞듯이 갑자기 지금 북한을 먹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한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시진핑이 완전히 돌아버릴 일이죠. 그럼 푸틴은 어느 정도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북한을 관리하고 싶고 북한하고 연계되고 싶은데 시진핑이 북한을 먹어서 역시 이 동해 쪽으로 나진항을 통해서든지 원산항을 통해서 항구를 해서 태평양을 진출한다?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속내는 어느 정도 중국의 시진핑을 겨냥했다. 바로 시진핑이 이걸 듣고 노발대발을 해서 열받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러시아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조약 우리 대한민국 겨냥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해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상황 악화 의도 없다. 물론 이제 러시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 러시아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이나 뭐 시진핑, 김정은 모두 다 사라져야 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 푸틴은 우리 대한민국에 약간 우호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경제 협력이라든지 북극 항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이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은 우리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은근히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20년 전, 30년 전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도 뭐 군사 기술 자체, 방위 산업 자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자동차부터 가전 또 식품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건드릴 의도는 없는데
이번에 그만큼 이렇게까지 해서 북러 조약을 맺은 것은 푸틴이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진핑을 견제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은 기술을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랬다가 사실은 동북아 상황을 악화시킬 의도가 없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국가들의 뭐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북러 조약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차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북러 조약 한국 겨냥 아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차분히 수용하길 기대한다 해서 어제 바로 가장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해심을 주문을 했다. 그리고 동북아 상황 악화 의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러관계 냉각속 외교 차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냐, 지금 시진핑하고 러시아, 북한 이 삼각동맹이 어떻게 보면 견고한 것 같지만 각자 다 다른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은 서로는 만나서 웃고 이렇게 뭐 어깨 동무하고 포옹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 나라가 모두 다 이해 타산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시진핑이가 지지부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푸틴을 끌어들인 거고요. 푸틴 입장에서도 시진핑이가 제대로 뭐 협력 안 해주고 제공 안 해주니까 그래 그럼 나는 북한에서 얻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사실 푸틴이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55mm 포탄부터 해서 K9 자주포, 뭐 K2 전차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잘못하면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고 결국 우리 한국을 달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기회는 잘 됐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자꾸만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나오면서 어차피 우리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봐라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한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핵무기 기술부터 모든 것을 제공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미국의 해고산을 믿고 작년에 바이든 만나갖고 그 백악관에서 협정을 맺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거 너무 약해요. 그렇게 약하게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강하게 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핵무기 개발 선언하고 암암리에 만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우리가 핵보유 국가를 한다. 그거 하나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민한테 존경받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실기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선되고 나서 초기에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밀릴 것이다. 그리고 24년은 어렵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안타깝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 이게 하늘이 주신 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핵무기 보유 핵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자고 우면하고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국민들이 기대 안 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수 국민들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신임을 잃고 있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지금 모습 보이죠?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웃는 모습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현 시점에 이런 외교, 국방 이런 부분 불안한 점을 부각시켜서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